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또는 업무 단위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였거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하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에서는 클라우드의 보안과 검증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만 클라우드 내의 시스템의 운영과 데이터의 관리를 사용자가 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번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신 최지훈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빔 소프트웨어에서 프리세일즈 업무를 맡고 있는 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빔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보호 관련 분야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소개와 오늘 웨비나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빔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보호 전문 기업이고요. 본사는 미국 뉴욕에 있고 한국 지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빔은 고객 만족도와 고객 추천 지수가 아주 높은 회사입니다. 저도 요즘에 넷플릭스 되게 즐겨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고객 추천 지수가 한 68포인트에 반해서 빔은 75포인트로 넷플릭스보다 높더라는 것이죠. 빔은 IT 산업 평균의 거의 한 3배 가까운 고객 추천 지수를 받고 있는 아주 고객 만족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빔 소프트웨어는 처음에 시작을 가상화 백업에 먼저 포커스해서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물리 서버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보호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빔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1위 기업이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데이터 프로텍션 전체에서는 현재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 환경으로 데이터 보호를 하고 가상화 환경으로 전환이 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수록 빔 역시도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한 연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6월에 발표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자료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푸른색 점이 빔의 위치입니다. 가트너에서는 실행력 부분에서 빔을 가장 상위에 포지션을 시켜놨는데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자료를 수정하다 보니까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빔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76%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6%가 더 증가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82%의 기업이 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영역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VM과 워크로드의 백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온프레미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최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사님, 오늘의 주제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인데요. 사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이 운영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또 특히 데이터 보호 면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할 때 생기는 고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데이터 보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제공사가 준비를 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또 서비스에 대해서 생산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빔에서는 스냅샷 기반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실행되는 워크로드 또는 스냅샷 또는 개별 파일 단위의 복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실제 데이터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서베이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높은 비율은 사용자의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약 37%가량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운영 또는 사용 중의 실수로 인해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보관 기간에 대한 혼선 부분이 있겠습니다. 요즘에 SaaS 기반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역시 이런 5365라든지 이런 메일 데이터와 미팅에 대한 데이터들이 보관 기간 또는 그 혼선에 의해서 실제로 보관되지 않고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공급사에서도 시스템의 이중화를 한다거나 또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을 아주 높은 수치로 제공하고 있고 또 스냅샵이라든지 아니면 복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특별히 백업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한 두 개사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AWS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드웨어나 또는 글로벌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AWS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안정성과 가용성은 AWS에서 제공을 하지만, 실제 여기 AWS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와 워크로드에 대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더 보자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SaaS와 PaaS 그리고 IaaS와 온프레미스 네 개로 구분된 표를 보실 텐데요. 온프레미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는 모든 것을 고객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IaaS에서 PaaS로 SaaS로 넘어갈수록 관리에 대한 주체가 약간씩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제일 위에 세 개의 항목을 보시게 되면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단말에 대한 보안, 그리고 사용자 계정에 대한 것은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중인 이 백업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빔 에이전트를 특별히 설치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스냅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빔은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 없는 스냅샷을 활용해서 백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가 비용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렴한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디자인되었고요. 예를 들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VM과 워크로드에 대해서 스냅을 먼저 찍게 되고요. 첫 번째 스냅 이후에 두 번째 스냅부터는 두 개의 스냅을 비교를 해서 변형된 블락만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동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냅샷을 생성을 하고 그 스냅샷을 다른 리전으로 복제하는 것까지도 빔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배포하고 보다 쉽게 보호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빔에서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실제로 구성하는 사례를 몇 개 이미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백업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서비스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마켓플레이스에서 빔에 대한 솔루션을 검색을 해서 배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포하는 과정에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애저와 AWS 백업 전용 어플라이언스 VM이 배포가 되게 되고요. 이 VM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 백업 서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업 서버에 공인 IP를 할당하게 되면 어디에서나 이 백업 서버를 컨트롤해서 손쉽게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복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VM은 생성된 스냅샷을 필요에 의해서 다른 리전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변경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테스트 용도나 개발 용도로 쓰실 때 일시적으로 뭐 스팟 형태의 인스턴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백업 서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가이드되는 최소한의 리소스는 AWS의 경우는 T2 미디움이고요. 애저 같은 경우는 2개의 가상 CPU와 4기가의 메모리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배포하는 과정을 좀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VM에 대한 배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VM의 관리 콘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로그인을 통해서 실제 백업을 구성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백업 구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서비스 계정과 저장소가 필요한데 만약 없다면 백업을 설정하고 구성하는 단계에서도 이 계정을 추가하거나 저장소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과 저장소에 대한 세팅을 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구성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정책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VM을 백업할 것인지 또는 어떤 형태로 스냅을 수행할 것인지 즉 스냅을 몇 개의 사본을 스냅샷으로 가지고 있을지 얼마만큼의 보관할 것인지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보관 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정할지 등등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오버뷰 항목에서는 하나의 지금 현재 백업 현황을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전체 인스턴스와 백업되어 관리되어 있는 인스턴스의 수량 그리고 적용되어 있는 정책의 수량과 리파지트의 현황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에이전트 없이 VM에 대한 백업을 수행하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VM에 대한 스냅샷, 어떤 VM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스냅샷을 정할지 이때 역시 언제 이런 스케줄링까지도 물론 가능하게 되고요. 앞에 있는 몇 개의 백업 복제 사본을 구성할지 등등의 정책도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넘겼을 때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보관할지 등등을 정하게 되는데 빔에서는 물리 환경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도 저희는 효율적인 백업을 위해서 체인지 블록 트래킹이라는 CBT 기능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역시 빔은 CBT 기반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냅을 찍고 두 번째 스냅을 찍었을 때부터는 두 개의 스냅을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데이터 이동만으로 백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백업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원 역시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필요할 때는 VM 단위로 복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볼륨, 디스크 볼륨 또는 파일 단위로의 복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백업과 그다음에 복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자, 이번에는 기업들이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네, 빔에서는 실제 클라우드에서 백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빔에서는 이 예상 비용을 산정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몇 개의 VM을 백업을 할 때 스냅샷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기록했을 때의 비용, 그리고 트래픽과 트랜잭션에 대한 비용을 예상으로 산정하여서 얼마나 과금될지를 사전에 미리 모니터링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VM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빔은 물리 환경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제 물리 환경으로의 주센터, 온프레미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로의 이동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되는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빔은 고유한 백업 포맷으로 백업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Mware나 하이퍼V, 누타닉스, HV, 그리고 윈도우즈 리눅스의 물리 서버의 백업을 빔의 고유한 포맷으로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 기록되어 있는 파일을 손쉽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어떤 방법을 쓸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빔에서 모두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실제 이 마이그레이션 된 VM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공급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또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는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에 검증할 수 그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로 기업들이 이동을 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아마 비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 환경, 온프레미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VM과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아마 지불을 하거나 또는 별도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근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 몇 가지 과제가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전체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시스템을 함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 역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는 기업에서의 데이터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또는 이기종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등의 고민에 대해서 빔은 백업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기종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이동과 마이그레이션 도구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방법론은 빔에서는 복원하듯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어떤 리전으로 갈지 또는 어떤 인스턴스를 사용할지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빔에서 세팅하고 실행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빔 고유의 포맷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든 백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빔의 관리 콘솔에서 간단하게 퍼블릭 클라우드의 VM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기업에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리 서버나 가상 환경에서 백업을 빔의 저장소로 백업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그 데이터를 주 센터에서 보관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기업들은 다양한 사본에 대한 백업 시점에 대한 사본을 필요로 할 것이고요. 또는 2개 이상의 저장소, 그러니까 하나의 저장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이 안 되고자 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다른 매체에 기록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센터에,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주센터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옵사이트 카피가 또 하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빔에서는 이 두 번째에 대한 옵사이트 카피를 클라우드의 저장소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공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복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필요할 때 온프레미스로 복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 주센터에 장애가 생겼을 때 1차 백업 보온이 있다면 뭐 즉시 복구 등의 기능으로 즉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주센터의 워크로드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복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 전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모빌리티, 그러니까 빔의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VM으로 즉각 변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객은 보다 쉽게 클라우드에 대한 손쉬운 DR 서비스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드릴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만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VM으로 변환하시고 그때만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별도의 재복구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클라우드로 활용하면 비용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기업의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때마다 스토리지를 계속 증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빔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업 저장소를 통합하고 확장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줄여서는 SOBR, 그리고 플레임으로는 Scale Out Backup Repository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주센터에서는 다양한 스토리지 종류가 있겠죠. 직접 붙여서 쓰는 DAS도 있을 것이고요, NAS도 있을 것이고, 또는 중복 제거 스토리지도 사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센터에서 쓰는 이런 다양한 스토리지를 하나의 계층으로 묶고, 그리고 용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의 계층을 또 용량 계층으로 묶어서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스토리지로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SOBR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센터에 위치하게 되는 퍼포먼스 티어, 그러니까 성능 계층에서는 보다 빠르게 백업을 수행하고 보다 빠르게 복원을 하기 위한 기능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성능 계층의 저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DAS, SAN, NAS, 그리고 중복 제거 스토리지 등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능 계층에서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풀 백업 전용이라든지 증분 백업 전용이라든지 또는 장기 보관, 단기 보관 등등으로 정책별로 배치 정책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용량 계층에서는 보다 더 저렴한 스토리지를 사용할수록 사실은 스토리지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합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기 보관 백업이라든지 연구 보관 백업들을 테임 미디어에 보관하고 계실 텐데요. 주로 큰 대기업을 가게 되면 미디어 스토리지라고 하는 미디어 보관실을 아마 별도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미디어 보관실을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상면을 써야 되는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뿐더러 매번 관리자가 백업 테이프 라이브러리에서 그 카피된 미디어를 빼서 또 어딘가로 가서 보관해야 된다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 측면에서는 결코 저렴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대체한다면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아마
스토리지 용량은 확대하고 그리고 가용성이나 관리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상에서도 랜섬웨어에 관련된 데이터 보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빔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브젝트 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불변의 저장소 기능을 통해서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랜섬웨어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더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랜섬웨어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훼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요즘에 진화하고 있는 악성 코드와 랜섬웨어는 백업 데이터가 있으면 그 백업 데이터까지도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보완된 저장 기능을 쓰게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용량 계층에서는 사실 저렴한 스토리지를 쓸수록 스토리지 코스트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AWS의 S3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블락 그리고 IBM의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S3의 호환 스토리지는 모두 다 이 카파시티 티어로 확장할 수가 있고요. 카파시티 티어와 이제 퍼포먼스 티어의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첫 번째 백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퍼포먼스 티어로 데이터가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 티어에 있는 데이터를 용량 계층인 카파시티 티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빔에서는 선택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이동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백업이 됨과 동시에 즉시 데이터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또는 퍼포먼스 티어에 남아있는 오래된 데이터를 먼저 이동하는 정책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책 단위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용량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빔에서는 이런 SOBR 그리고 퍼포먼스 티어와 카파시티 티어에 대한 적용 기능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나 라이센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빔의 고객은 누구나 이렇게 백업 저장 장치의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그림으로 조금 더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 퍼포먼스 티어에 백업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기록되었어 라는 메타데이터가 있을 것이고요. 이 메타데이터가 지시하는 실제 블락에 해당하는 데이터 청크 파일이 있을 텐데 첫 번째 퍼포먼스 티어와 카파시티 티어는 메타데이터를 모두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포먼스 티어나 카파시티 티어 일시적으로 한 곳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복원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적용된 정책에 의해서 데이터 청크를 카파시티 티어로 넘기게 되고요. 이 효과로 인해서 퍼포먼스 티어는 최소한의 용량으로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퍼포먼스 티어에는 다양한 스토리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필요하면 유유 스토리지를 쓸 수도 있고요. 보다 저렴한 스토리지로 교체되었을 때 보다 쉽게 저장소를 분리하고 그리고 교체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업된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또는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빔의 라이선스 정책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카펙스라든지 오펙스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요즘에 구독 경제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빔에서는 연구 라이선스와 그리고 구독 라이선스라고 할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라이선스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의 이런 가상 환경 기반의 이런 소켓 라이선스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빔은
다양한 환경에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유니버셜 라이선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물리 환경을 쓰다가 가상 환경으로 이동을 하든지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다시 또 전환을 고려하실 텐데, 빔의 유니버셜 라이선스는 어떤 환경에서도 교차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에서 백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혹시 빔의 파트너 중에서는 그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빔에서도 VCSP라고 하는 빔 제품을 통해서 백업 애저 서비스나 DR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백업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초기에 투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백업 서버도 도입하셔야 되고요. 백업 스토리지와 라이선스도 도입하셔야 될 텐데, VCSP라고 하는 서비스 모델은 초기 투자 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비용 역시도 월과금 형태로 지불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빔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이런 파트너에서 클라우드 저장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별도의 저장 공간 없이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백업 저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2차 백업 센터 또는 주센터도 가능하고요. 또는 DR 용도로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왼편에 있는 건 프로덕션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사에서 어떤 인프라를 쓰고 있다가 VCSP라고 하는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데이터만 보내면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그 데이터를 보호하고 필요할 때 VM으로 전환하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초기 투자 비용도 적고요. 그리고 이런 백업에 대한 인프라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스터디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하는 리소스 부분까지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VCSP 파트너는 글로벌하게는 한 23,500곳 정도가 있고요. 한국 국내에는 한 4개 정도 기업에서 VCSP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빔에 대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는 아래에 있는 주소로,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또는 채팅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솔루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요약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빔은 클라우드 데이터 전문 클라우드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전문 기업입니다. 클라우드와 물리, 가상 환경을 모두 다 백업과 복구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빔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특징된 몇 가지는 효율적인 백업보다 스마트한 복구를 쓴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리고 레가시 솔루션들은 백업을 위해서 전체 데이터를 이동을 해야 되고, 이 데이터 부하량이 많아질수록 대역을 보다 많이 확장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빔에서는 스냅샷과 CBT, 그러니까 변경 블락 단위의 효율적인 백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빔의 백업 포맷은 가상 환경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가상 환경의 백업을 받았을 때 그 백업된 데이터를 즉시 VM으로 즉시 복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복구는 데이터가 이동되어야 하는 시간과 이런 트래픽이 발생을 하지만, 빔에서 얘기하는 즉시 복구는 백업된 데이터를 VM으로 바로 프로비저닝해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이죠. 기업의 서비스 다운타임은 보다 더 줄어들 것이고 비즈니스의 가용성은 보다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빔의 솔루션은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소개를 할 때 고객 추천 지수와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용하기 쉬워서, 관리하기가 쉬워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이런 쉽게 데이터 보호 그리고 빠른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복원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님께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깜짝 퀴즈 두 문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듣고 채팅창에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별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께 방송 후 차량용 무선 충전기를 보내드립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답은 시청자 질의응답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문제 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빔에서 제공하는 백업 스토리지 용량을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예,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약자로 얘기하면 내자가 되고요. 단어로 얘기하면 한 4개의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 주시죠. 될까요?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망설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SOBR, 스케일아웃 백업 리파지토리 구성 요소 중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속하는 계층은 무엇일까요? 가 되겠습니다. 제가 스케일아웃 백업 리파지토리는 빠르게 백업 복구를 하기 위한 계층이 있고, 두 번째는 용량을 확대하는 계층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과연 이 성능 계층일까요? 용량 계층일까요? 네, 아무래도 힌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적어주실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강의하신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요. 자,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클라우드 백업 솔루션에 비해 빔을 선택해서 백업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클라우드 환경은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옮기거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란 개념은 사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 이기종 클라우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빔은 모든 백업을 동일한 고유한 포맷으로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고유한 포맷을 쓰기 때문에 이기종 클라우드의 전환,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빔의 라이선스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며 라이선스 정책을 어떻게 유연하게 제공합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네, 빔은 VM웨어와 하이퍼V 환경에서는 가상화 인프라에서 소켓 기반의 라이선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환경에서는 OS 수량당 하나씩 필요한 VUL, 빔 유니버셜 라이선스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빔의 라이선스 특징을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백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백업 서버나 백업 스토리지에 대한 라이선스는 빔에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빔의 라이선스는 백업 받는 대상에서만 라이선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0대의 백업이 필요하다면 VUL 라이선스 10개만 있으면 되고요. 이 용량이 100테라든 200테라든 그 용량에 대한 라이선스 제약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요. 백업 후 변동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트래킹을 하는 것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빔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백업은 스냅샷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단 NAS 백업만 파일 레벨의 백업을 하고요. 나머지 모든 백업은 스냅샷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냅샷을 찍고 두 번째 백업이 돌았을 때
두 번째 백업 스냅샷과 첫 번째 백업 스냅샷 시에 어떤 데이터가 바뀌는지를 블록 단위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기능을 CBT 변경 블록 추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파일 레벨로 백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기가라는 파일이 끝부분이 약간 변경이 되게 되면 이 100기가라는 파일을 다시 백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CBT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이 변경된 블락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용량 백업만으로 그 백업에 대한 정분 백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중복 제거는 이미지로 제공되나요? 동영상 데이터는 중복 제거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중복 제거에 대한 개념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중복 제거라는 건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나누어서 이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패킷은 저장하지 않고 새로운 패킷만 저장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중복 제거를 어디에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대한 트래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타겟 중복 제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읽어서 서버와 전송 구간을 거쳐서 백업 저장소로 데이터가 기록이 될 텐데, 타겟 방식의 중복 제거는 마지막 저장되는 위치에서 중복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전체 대역에 대해서 백업에 대한 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성능은 좋을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성능은 좋을 수 있지만 백업 데이터가 전송되는 모든 구간에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나 HCI 환경에서는 성능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소스 사이드 중복 제거를 말씀을 드리면, 디스크에서는 데이터가 그대로 다 읽혀진 다음에 백업 클라이언트 또는 가상화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중복 제거 처리해서 백업 저장소로 보내게 됩니다. 스토리지에서는 여전히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부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빔에서 주로 쓰고 있는 CBT라는 기능을 말씀드릴 텐데, CBT라는 건 변경되지 않은 블럭은 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서도 부하가 없고, 스토리지에서도 부하가 없기 때문에 전송되는 구간에도 당연히 부하가 없겠죠. 그리고 빔에서는 CBT 기반의 최소한의 데이터를 이동시켜서 백업을 하지만 타겟 단위의 중복 제거와 소스 단위의 컴프레스 기능을 통해서 중복 제거와 컴프레스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백업 데이터의 중복 제거율은 최대 85% 이상, 그리고 보다 더 많게는 95%까지도 중복 제거율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빔 솔루션은 클라우드 환경에 백업된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복구 지원이 가능한지요? 또한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를 복사 시 대역폭 절감,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백업된 데이터를 온프레미스로 당연히 복구가 가능하고요.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정보를 온프레미스에서 등록하게 되면 즉시 간단한 스캐닝만으로 백업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스트리밍에 대한 비용은 일시적으로 일부 발생을 하겠지만 데이터에 대한 이동성 측면에서는 어떤 클라우드, 어떤 온프레미스의 센터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혼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런 프락시 서버를 구성을 통해서 발생하는 대역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클라우드 백업 시 클라우드 자체 스냅과 연결을 할지 아니면 온프레미스와 동일하게 에이전트 설치해서 구성할지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이건 답변을 준 건데요. 답변을 해주신 거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은요.
백업 중복 제거 압축은 소스 기반으로 백업 대상 서버에서 압축이 이루어지나요? 그렇다면 서버에 부하를 주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백업 서버에서 일단 데이터를 가져와 압축하는 방식이라면 네트워크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타겟 단위 중복 제거, 소스 단위 중복 제거, 그리고 CBT에 대한 연장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기업의 인프라 측면에서 부하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CBT 기반의 변경 백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CBT 기반으로 변경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압축하고 중복 제거하게 되면 백업에 대한 저장 용량까지도 최소한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은요. 복원을 할 때 전체를 복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데이터만 복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복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데이터는 백업된 데이터, 그러니까 과거의 백업은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복원하기 전까지는 보관하고 있던 그 데이터를 복구될 위치로 다시 이동할 때 전체 데이터 복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현대의 백업은 서비스를 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백업된 데이터를 바로 즉시 복구, VM으로 즉시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많은 고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 서버에서 장애가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리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때로는 어플리케이션 다시 설치하든지 또는 운영체제까지 다시 설치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 다운타임은 훨씬 많이 길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현대의 백업은 백업된 데이터를 VM으로 변환해서 즉시 복구 형태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짧게는 3분, 빠르면 5분 이내 서비스는 다시 재개되고요. 실제 데이터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서비스는 바로 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서비스 됐던 변경 데이터까지도 VM으로 실행하도 백업은 다시 이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마지막 변경 데이터까지도 백업에 반영한 이후에 관리 시간을 만들어서 원래 물리 시스템으로 복원하면 사실은 최선의 복원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중요한 사안이라서 또 이 설명 중에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랜섬웨어에 걸린 데이터에 대한 백업과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랜섬웨어에 걸린 데이터를 사실 백업 솔루션에서 감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빔에서는 CPU의 이상 사용량 등등 이런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서 랜섬웨어에 대한 오동작 등등을 감염할 수가 있고요. 제일 첫 번째는 접근 관리에 대한 것일 테고요. 그리고 랜섬웨어로부터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비스가 중단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엔진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암호화 걸려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고객의 중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 파일이 암호화되어 버린다면 서비스는 중단돼 버릴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빨리 복원하기 위한 거 백업된 데이터를 즉시 복구로 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감염된 데이터가 그대로 즉시 복구로 올라간다면 역시나 장애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빔에서는 즉시 복구를 한다든지 복원 과정을 할 때 이 복원될 데이터에 대한 감염 여부 검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큐어 리스타라는 기능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검사한 이후에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면 네트워크를 단절한 상태로 복원을 한다든지 또는 복원을 취소한다든지 등등의 액션을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약 2개 정도 질문이 좀 남았는데요. 백업을 할 때 주기를 일, 시간, 분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 주기가 궁금하신 부분하고요. 복원할 때 시점을 몇 개까지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복원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이 없고요.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복원 시점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짧게는 5분 단위로 백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일, 시간, 분 뭐 당연히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있을 텐데 그때는 아마 초단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업은 해놓고 정작 필요할 때 백업 마이그레이션 시 여러 오류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백업도 DR까지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빔 솔루션은 중분 풀백업 등에 대해서 상황 발생 시 데이터 신뢰성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빔에서는 백업된 데이터를 검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빔에서는 백업된 데이터를 백업 보관 용도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스탠바이 VM 형태로 복제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백업된 데이터와 복제된 데이터를 각각 검사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업이나 복제가 된 데이터가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즉각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하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님, 아까 그 퀴즈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네. 주시죠. 첫 번째 정답은 SOBR이고요. 프로세스며 스케일아웃 백업 리파지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답은 카파시티 티어 또는 용량 계층이라고 답해 주신 분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사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긴장된 중에 진행을 해서 제가 설명이 잘 되었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충 자료 또는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클라우드상의 데이터 보호 방법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 발표 자료와 영상은 일주일 내로 올쇼TV에 업로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